안녕하세요. 제이팟의 포트 탐구 시간입니다. 원래 이 포트 탐구 시간에는 기관 투자가의 그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산 배분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방법을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여러분께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탐구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금요일 한국 시장 상황과 미국 시장의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해결 국면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을 다시 일으키면서 이런 것이 또 이란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전쟁이 다시 중동에서 본격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주식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트럼프의 어떤 엄포용 협상용으로 이렇게 엄포를 하던 그런 발언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무뎌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타냐후의 이런 예상치 못한 공격과 또 예상하지 못한 그 이란의 바로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큰 혼란으로 이루어지고 공포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소비 관련 지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때 지수가 보합권까지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란의 즉각적인 보복이 나오면서 다시 지수가 급락하면서 미국 시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도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었는데, 한국은 해외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거의 모든 전쟁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또 그런 초기 상승 국면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침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하락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정말 어떻게 결정할지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트 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핵심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은의 DNA를 기반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한국인의 고유한 특질은 단순한 민족성을 좀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DNA로 빠르고 섬세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풍류감에 능한 이런 우리의 DNA가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서 탁월한 결과물들을 생성을 해냈고요. 이런 DNA가 강점으로 발휘되는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은 이런 불안정한 그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투자 대상을 찾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DNA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도와 정밀성, 근면 성실, 또 예능 감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속도는 빠른 의사 결정하고 이제 신속한 실행력을 보여주고, 정밀성은 세밀한 작업과 또 완벽한 품질을 추구할 수 있고요. 부지런함은 끈기 있고 노력하고 또 성실한 태도를 말하는데, 이건 두고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은 얘기입니다. 풍류 가무에도 등에서 창의적 표현과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DNA를 갖고 있는데, 이런 DNA를 갖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한국인 DNA의 원천과 경제력을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이겨내고 민족성을 지켜낸 강력한 생존력이 DNA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침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뛰어나고 섬세한 지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고난 속에서 삶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해학과 풍류감으로 승화시켰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쇠젓가락을 다루는 이러한 정밀한 역시 우리의 특질을 발전시키는 그런 DNA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깊은 역사적 뿌리에서 비롯된 특성은 AI가 쉽게 모방하거나 학습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연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침략과 전쟁의 역사에서 태어난 민족적 생존력의 DNA는 생존을 위한
위한 적응력을 키웠죠. 5,000년 역사 동안 931회의 외세 침략을 견디면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위기 대응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정밀하게 지휘하고 또 끝까지 버티는 전략이 체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 역량으로 전환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속도와 정밀성, 또 집단 민첩성, 또 높은 몰입도라는 어떤 산업 역량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돼서 오늘날의 반도체나 조선, 방산, 또 바이오, K 콘텐츠 산업의 어떤 경쟁력 DNA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례를 보자면 반도체 산업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어떤 메모리 시장 점유율, DRAM 점유율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조선이나 방산, 뭐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런 DNA적 기질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의 강자로 우뚝 서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뭐 거북선을 만들었던 민족이고 또 이런 전쟁을 하면서 선박 건조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과거의 우리의 DNA가 또 같이 발현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은 빠른 납기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실전 성능 능력이라는 입증을 하면서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방산 산업의 판도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 방산 모두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발전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입증하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로 BTS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BTS는 풍류 가무에 능한 DNA에 더해서 절도와 또 몰입 이런 능력들이 있죠. 그래서 정밀한 군무 생각하시면은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확한 절도가 완벽한 퍼포먼스로 구현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철저한 훈련을 했겠죠. 지금 뭐 열심히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런 군에서 훈련도 있듯이 이제 집단 군무를 하기 위해서 BTS가 엄청난 훈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 투어를 정말 지침 없이 팬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어떤 BTS의 이런 성실함 같은 것도 큰 성공하는 데 영향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BTS의 성공은 단순한 이제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서 한국 DNA에 내재된 정밀함과 몰입,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특성은 음악을 넘어선 브랜드 자산화로 이어져서 글로벌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용산을 지나가다가 너무 놀라운 광경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BTS의 군 제대와 컴백을 기다리는 아미들이 용산 그 하이브 사옥 앞에 모여 있었던 광경인데요. BTS 멤버를 뭐 직접 볼 수도 없는데 이 제대를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아미들이 적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쓰면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용산 뒤에 이쪽 상권들은요, 원래 하이브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조용하고 죽어있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카페나 음식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어떤 아미들의 성지, BTS가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이 앞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옆에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버스를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대절을 해서 다니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한국 경제를 살리는 좋은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K-팝이나 K 컨텐츠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TS뿐만 아니죠. 또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겼던 오징어 게임 보시면 생존 본능 정서의 어떤 글로벌화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요. 인간 심리의 정교한 표현, 그리고 또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 은유와 미장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구성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그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서적 깊이와 시각적 완성도가 결합을 해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마음을 또 정교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3도 6월 27일 날 또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하는데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K 콘텐츠를 더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향후에 메타버스 콘텐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배출을 했고요. 모두 곧 컴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로 생각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K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의 드라마들이 연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K 콘텐츠의 성공은 한국의 풍류감과 디테일함이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완성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난 속에서 애환을 이겨낸 해학과 풍류가 이런 DNA로 발현이 돼서 K-팝, 영화, 또 드라마 산업에서 요구되는 디테일함과 창의성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인기 컨텐츠 중에는 한국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대가 돼서 미국에 이어서 2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K 컨텐츠의 글로벌 성공은 한국 컨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을 하면서 한국인의 DNA가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 우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 산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AI 후발주자로서 AI 산업의 추격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의 장점인 이런 디테일함, 또 빠르다는 점, 부지런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이 저는 분명히 미래 산업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메타버스 산업에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들을 한국에서 담당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장점은 가상현실 구현의 정밀도 및 디테일에 최적화되어 있고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생태계에서 또 지금 현재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VFX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3D 콘텐츠나 뭐 이런 실시간 콘텐츠, 게임 같은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늘려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로벌 VFX 시장은 영화 산업과 함께 굉장히 커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 큰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메타버스까지 VFX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산업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은 특정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의 디지털 트윈 제철소, 또 현대자동차나 BMW 같은 데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공장을 미리 만들어 보고 그것을 가상세계에서 만들었던 공장을 통해서 실제로 공장을 다시 짓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실제 있는 공장을 역설계를 해서 다시 여기서 효율화를 높이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해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은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한국인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DNA를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핵심 주도주로는 기술 수출이 가능한 ADC라든지 SC제형이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빅팜들에게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핵심 주도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주도주로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의 DNA가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심 주도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는 섹터로 조선 방산 원자력이 있는데요. 핵심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될 그런 산업이지만 성숙된 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주가가 이미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는 보완적인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주력 산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성숙 산업이고 이미 주가에 있어서는 모멘텀을 좀 많이 잃은 편이 있기 때문에 즉 반등하는 국면에서 주도주를 보완하는데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선점 전략적인 측면으로 초장기적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아직까지는 산업 자체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또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로 이렇게 넣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주도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저렴하다고 판단될 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국인의 어떤 DNA에 기반한 산업별 투자 전략은 단순한 트렌드 추종이 아닌 본질적인 경쟁력에 기반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보완해야 될 포트폴리오 구성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어떤 기관 투자가적 입장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감안을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있는데 기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을 개인 투자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기반한 강점 산업의 그 포트폴리오를 투자자들이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부도 그런 것들을 보고 메타버스 구성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한국에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의 강점인 정밀함, 속도 등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아서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국인의 DNA에 기반한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